안녕하세요. 뼈 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. 이번 시간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손목 골절, 원위 요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앞두셨거나 수술을 받고 이제 막 회복 중이신 환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원위 요골 골절 수술 전에 집도의가 실제 설명드리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고 회복에 참고되시길 바랍니다. 일단 정형외과 수술 시에 알고 계셔야 될 일반적인 사항, 통증, 감염, 감각 이상, 출혈에 대한 설명은 위에 보시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. 이제 본론 들어가 볼게요. 원위 요골 골절 시 알고 계셔야 될 사항 첫 번째, 바로 손가락과 손목 관절의 구축입니다. 구축은 뻣뻣함을 이야기하죠.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구축이 어느 정도는 찾아오게 되는데요. 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손 재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손 운동 재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기존에 영상으로 제작해 드린 바 있어요. 위에 링크 보이실 텐데요.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원위 요골 골절 시 알고 계셔야 될 사항 두 번째, 골절로 인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팔뚝을 지나서 손으로 가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죠. 주로 손바닥, 그리고 엄지, 검지, 중지, 때로는 약지까지 저린 통증이 느껴집니다. 증상이 심해지면 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의 불편감이 느껴지고요. 자꾸 손을 털어야 되는 일이 반복되고요. 손바닥의 근육까지 말라버릴 수 있어요. 원위 요골 골절이 되면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 중 약 5.4에서 8.6%에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꽤 높은 확률이죠. 따라서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발견이 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들을 받으셔서 이 불편감을 다스려 나가셔야 됩니다. 참고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과 치료는 위의 링크 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. 궁금하시면 꼭 참고해 주세요. 원위 요골 골절 시 알고 계셔야 될 사항 세 번째,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. 영어로는 CRPS라고 불려요. 이 CRPS는 가벼운 외상이나 수술 후에 오히려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희귀 중증 질환입니다. 그리고 손목 원위 요골 골절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이 CRPS가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 CRPS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원인이나 기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인데요. 그러다 보니 그 치료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정립된 단독 치료는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안타까운 점입니다. 증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친 부위를 조금만 건드려도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. 감각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. 다친 곳의 피부 온도도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날 수 있고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거나 반대로 너무 안 날 수도 있습니다. 매우 부어 있을 때도 있고요. 가까운 관절 움직임이 엄청 뻣뻣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발생 빈도는 연구들에 따라 매우 다른데요. 1% 이하에서 많게는 약 50%까지 보고하는 연구도 있습니다. 다만 제 경험으로는 50%는 너무 높게 본 것 같고요. 약 1에서 2% 정도의 빈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아마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역시 비슷한 범주로 보실 거라 예상되고요. 미국의 유명한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정리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환자분, 여성분,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, 섬유 근육통 환자분, 그리고 수술을 한 환자분이 CRPS 발생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똑 부러지는 치료는 아직 정립된 바는 없지만 각종 약물 치료와 신경 차단 치료 등을 되도록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원위 요골 골절 시 알고 계셔야 될 사항 마지막 네 번째, 골절을 당하시고 치료받은 지 몇 달 지난 시점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. 이게 뭔 소리냐 싶으실 거예요. 다친 직후도 아니고 다친 뒤 몇 달이 지나서야 갑자기 힘줄이 끊어진다니
발생 빈도는 0.2%에서 4%로 간혹 일어나는 후유증이니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. 만약 이 힘줄이 끊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하면 전혀 들어 올려지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엄지는 검지와 함께 우리 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가락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분들은 바로 불편감을 느끼시게 됩니다. 이 후유증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요. 골절된 뼈가 별로 어긋남이 없어서 수술 없이 치료하신 분께 오히려 더 잘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그럼 왜 엄지손가락 힘줄이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끊어질까요? 이는 장무지신건이라고 불리는 힘줄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인데요. 여기 이 힘줄이에요. 보시면 여기서 힘줄이 한번 꺾이죠? 그런데 이 꺾이는 부위는 원이요골 골절이 발생했을 때 뼈가 부러지는 라인과 일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. 따라서 안 그래도 한번 꺾이는 구조라서 보호가 필요한 힘줄인데 뼈가 부러지면서 아무래도 울퉁불퉁한 환경이 조성되면 이 친구가 슬슬 쉽게 이야기해서 갈려버리는 거죠. 다친 후에도 우리 환자분들 엄지손가락은 생활을 위해서 당연히 계속 쓰셔야 되죠. 그렇게 사용에 따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서 이 장무지 신건 힘줄은 점차 손상되고 그러다가 골절 후 몇 달이 지난 후에야 파열이 발생하는 거죠. 만약 이 지연성 장무지 신건 파열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수술로 이 힘줄을 재건해 주어야 됩니다. 그래야 손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죠. 보통은 검지손가락을 올리는 힘줄 중 하나를 엄지 쪽으로 이식시켜주는 수술을 할 때가 많고요. 수술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히도 대부분 손의 기능을 어느 정도 잘 회복하십니다. 이번 시간은 원이요골 골절 수술 시 알고 계셔야 될 특별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,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